안녕하세요. 121 크리에이티브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주름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40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주름이란 주제도 다루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 주름은 오픈런이다.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주름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느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인상이 세 보이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얘기 듣지 않아도 거울을 봐도 제가 봐도 세 보였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다들 눈이 이렇게 딱 큰데 이렇게 찢어져 있어가지고 세 보인다, 무서워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 사람들이 막 먼저 다가오기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기도 하고 또 되게 싫기도 한 그런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싫냐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막 별명도 불러주고 만만하게 부르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그 사춘기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고 또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그 와중에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여자든 남자든 너무 매력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제가 먼저 다가가는 뭔가 그런 성격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외모가 한몫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인상이 세 보이지만 10대 시절에 점점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면 눈웃음도 생길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막연하게 했어요. 그리고 점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물론 얼굴은 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주름 이런 것 때문에 표정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지만 주름 덕분에 좀 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름 가게가 열기도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고 줄 서 있었던, 그래서 저에게 주름은 오픈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 보여. 주름 신경 안 써 보여.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을 왜 해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크림. 막 20살 때부터인가? 아무튼 아이크림 막 그때부터 일찍부터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생각인데 아니 내가 이 눈주름 생기려고 얼마나 긴 시간 기다렸는데 아이크림을 심지어 일반 크림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아이크림은 고농축이니까. 아니 이거를 왜 발라? 이런 생각에 바르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피부과 시술인데 제 친구가 마침 제가 결혼할 쯤에 저희 동네에 피부과를 개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이 레이저 시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막 빤빤해지고 탱탱해지고 그 좋아졌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저의 피부과 시술이었고 저는 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맞이하는 게 꽤나 기분이 좋아요. 주름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어떤 마음의 여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롭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고 40대를 사는 사람도 있다. 피부과 시술이라던가 뭐 여러 안티에이징이 저에게는 꽤나 부자연스러워요. 안티에이징이란 말조차도 부자연스러워. 예스에이징. 예스에이징 운동본부 이런 거를 차려야 되나? 그래서 저는 나이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새롭게 마주하고 싶고 이 나이를 거스르는 중력을 거스르는 거는 좀 많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랑 또 조금 비슷한 게 곱슬머리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곱슬머리인데 또 신기하게 이 두피 가까운 부분만 곱슬이고 또 여기는 직모예요. 어쨌든 곱슬은 곱슬이죠. 그래서 10대 때는 매직도 많이 하고 불현듯 한 20대 중반쯤부터일까요?
저의 이 잔머리와 곱슬머리가 굉장히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이 잔머리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뭔가 저만의 개성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곱슬을 가리기 위한 매직? 이런 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긴 생머리를 해보고 싶어. 뭐 이럴 때는 한다던가, 뭐 똑단발을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하지만 그냥 곱슬머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채로 포니테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옛날에는 곱슬 좀 안 예쁘잖아 했던 마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면서 그때 어떤 인물이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김희애 배우였어요. 그때도 20대니까 사실 김희애 배우가 한 40대 이후의 나이였겠죠? 근데 그 배우가 곱슬머리인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래서 나도 그냥 곱슬머리를 당당하게 내보이면은 오히려 더 예쁘겠다. 김희애 배우가 잔상에 남으면서 뭔가 저의 잔머리들도 곱슬머리들도 되게 기분 좋게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곱슬머리, 주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 되돌리고 싶은 것,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혹시 이런 마음이신 분들에게 이거를 달리 한번 보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떤가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스에이징 운동본부 나이 들매 흔적들을 기쁘게 맞이한다, 오픈런 한다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길을 가는 분들의 굉장한 장점이 있죠. 첫 번째, 돈이 안 든다. 돈이 안 들죠. 메이크업 기초도 굉장히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만 쓰는 거고 이제 피부과를 다니지 않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돈을 안 쓴다. 근데 이제 단점. 단점 또한 명확해요. 피부의 생기를 잃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기를 잃어가는 피부. 주름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이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세포가 죽어가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충전하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얼굴과 헤어와 스타일과 내 삶의 태도, 나의 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가게 만든다면 저는 이 피부 자체의 약점은 있을지라도 나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유연해지는 그렇게 나이가 드는 방법이 아닐까.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 내 몸에 새겨지는 흔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주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토록 주름을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40을 기점으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무표정인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선이 있지? 이런 걸 이제 처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래서 이래서 피부과를 가는구나. 이제 이 마음도 알 거는 같아요. 또 이런 걸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이런 주름이 없어지고 이렇게 팽팽해짐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술을 받거나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마흔이란 것은 이렇게 무표정 속에서도 주름이 지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저도 앞으로 주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해갈지 뭐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이번엔 무슨 시술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시술 후기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오픈런을 했던 이 주름을 정말 아주 대환영하고 있다. 내 얼굴에 새겨진 주름만큼 나는 무엇이 늘었으려나? 뭐를 더 비웠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